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가좌고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총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좌고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 들어오면서부터 앞부분에 배웠던 내용들, 즉 1학기 중간고사나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누적해서 시험을 보게 됐고요.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유전을 처음부터 누적해서 시험을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준비 과정에서 아무래도 어려운데 제일 앞에 배운 유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난이도 쉬운 것부터 난이도 높은 것까지 다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하는데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은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점수대 폭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커졌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또 실장 시험을 보면 객관식 문제 24문제에서 유전이 12문제, 생태계가 12문제 나오게 됐기 때문에 조금 꾸준히 유전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조 이상과 유전자 이상 맨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문제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가계도에서 전좌가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비분리도 총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12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 형태, 즉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다인자 문제가 일반 유전에서 2문제, 그 다음에 다인자 독특한 건 다인자 유전에서 비분리가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중요하게 따지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요. 결국에는 누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일반 유전까지 시험을 받고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이제 돌연변이, 비분리나 뭐 구조 이상, 유전자 이상 이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결국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그 부분, 남아있는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은 뭐 어차피 시험지를 갖고서 이제 보고 계셔야지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이번 연도보다는 다음 연도에서 이 가저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신 기출문제, 올해 거 내신 기출문제를 좀 다운받거나 구해서 보시면서 대표 문항 분석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태계 파트는 총 12문제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자세한 부분들, 막 세세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출제되기보다는 보통 이제 생태계 파트가 고3 수능 합평에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고3 학평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딱 공부하시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생태계에서 많이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이제 방형구법의 문제거든요. 또는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것들, 생태계도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장곡선이나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파트가 모두 그냥 수능 합평에서 출제되듯이 한 문제만 출제가 됐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본 개념 공부를 좀 생태계 파트를 하신 친구들은 유전에서 등급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전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7번 문제에서 가계도에서 그 전좌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보통 이제 비분리와 구조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이 이제 고3 수능 학평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마지막 시험 대비하는 그 파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제 비분리나 구조 이상 돌연변이가 결합되어 있는 조금 어려운 상위권 문제들도 풀어봐라 라고 해서 이제 한두 문제 풀어주고 그런 유형의 문제를 모아서 준 적이 있는데 우선은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만 다행인 거는 비분리랑 구조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냥 가계도에서 전좌가 거기다가 이제 어느 자녀에서 전좌가 있었는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부모도 찾아야 되고 자녀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어떤 자녀가
돌연변이를 받았는지도 또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어려운 거였는데요. 제가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어떤 자녀가 돌연변이를 받았는지도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너무 복잡한 문제들을 낑낑대면서 유전 어려워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풀 수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 마지막에 보시면요. 24번 문제에서 이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언급은 했었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툰드라라고 하는 용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또 툰드라가 한대 사막이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사막 그러면 모래가 많고 덥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툰드라가 한대 사막이라는 용어가 수능 특강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그걸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친구들은 또 생태계에서 틀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20번은 뭐 학원 수업 시간에는 자주 얘기를 했었습니다. 솔세라고 해서 이름이 같은데 종이 다르면 개체군이 다르다. 뭐 이런 내용들의 문제들도 빠짐없이 출제가 돼서요. 생태계 파트도 결국 수업 시간, 학원이든 학교든 간에 수업 시간에 용어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들은 또 그 부분에서 점수가 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